예. 오늘 저 혼자만 느끼는 것 같아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뭐 별로 얘기한 것도 없는데 시간이 확 훌쩍훌쩍 가버리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태풍 때문에 그런가? 태풍 다 지나갔는데, 그죠? 여기 이순자님도 앞에 김상범님하고 같은 느낌이에요. 뭐라 그러느냐? 이 글을 지겹고 힘들게 다 읽어 내려갔으나 나로서는 무엇이 줄거리인지 찾기도 어렵다. 왜 그러냐? 왜 그런가를 생각해야 돼요. 아까 김상범님하고 똑같은 경우예요. 아무리 읽어도 무슨 커다란 갈등? 그 갈등이 빚어낸 어떤 그 대결 구도? 그다음에 뭐 다툼? 흔히 말하는 위기, 절정, 클라이막스 이게 없어요. 이 소설은 그게 없는 소설이에요. 그런 소설들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몇 번 얘기하는데 최인호의 가족 읽어보세요. 그냥 잔잔한 감동뿐이지 거기에 뭐 극적인 스토리가 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극적인 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순자님이 재밌는 거 쓰셨어. 빌라에 입주해서 10년이 넘게 반장 노릇을 해왔으면 어찌 6개월이 넘도록 먼지가 쌓이도록 내버려둘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6개월 전에 계단이 깨끗이 청소한 적이 있었는지가 궁금하여 알고 싶다. 알고 싶을 필요 없어요. 이거 소설이에요. 소설 속의 얘기를 현실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 이순자님 참 재밌어, 그죠? 소설입니다. 소설 속에서 무슨 일을 일어난 걸 가지고 흥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예. 우리 보통 그러죠. 드라마에 탤런트들 있잖아요. 악역을 맡았어. 그 사람 지나가잖아요. 이제 시장에서 만나잖아. 어디 길 가다 만나잖아. 이걸 되게 해요. 그 사람 무슨 죄가 있어. 그 사람이 그 배역을 했을 뿐인데 저 나쁜 놈의 새끼 뭐 이러네. 현실과 드라마를 착각하는 거죠. 이순자님이 지금 그런 거야. 현실과 소설을 착각하고 계셔. 그러면 안 돼요. 예. 깊이 빠지니까 이런 거야. 그럼 결국 뭐예요? 소설 잘 썼다는 거죠. 이순자님이 저렇게 흥분하게 만들었으니까 이 이웃의 것들 쓰신 분들 쓰는 잘 쓰신 거예요. 예. 다음 이유진님 겁니다. 청소를 둘러싼 한 빌라에 사는 소시민들에게 일어난 에피소드만을 나열해서 소설이라기보다 생활 밀착형 수기같이 느껴졌다. 예, 같은 거예요. 이순자님, 김삼봉님 같은 느낌이에요. 예. 이웃의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 제목이 있다는 이웃의 것 그래서 이웃의 것이 뭘까? 이게 제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제목이 이웃의 것이잖아요. 이웃의 것. 이웃의 것. 내가 옆에서 글을 쓰려니까 워낙 악필인데다가 또 옆에서 이렇게 쓰려니까 더 얘기가 이웃의 것. 소설 제목에 가능하면 대명사 쓰지 마세요. 예? 대명사 쓰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이웃의 일, 뭐 이웃의 문제. 사실 그것도 좀 어색하죠. 어쨌거나 제목이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소설 제목할 적에 그 제목 속에 대명사 넣지 마세요. 그럼 이게 뭐 이웃의 거 보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뭐 영어로 이거 굳이 영어로 하자면 이건데. 예를 들어서 뭐 앞에 이게 붙어도 뭐 아이고 M자입니다. M. something 이건 뭐 anything 이건 이게 붙는 영어 명작들 없습니다. 여하튼 이우진님이 제목을 또 한번 지적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령님 저 뭐예요 이저 줄거리 쓰신 거 차분하게 참 잘 써주셨어요. 그 여러분들한테 줄거리 쓰면서 줄거리 쓰게 하는 것이 왜 쓰게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령님이 쓰신 줄거리를 보세요. 이렇게 돼요. 나는 대산 드림빌 502호 서연 엄마는 303호에 산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거 뭐야? 서연 엄마는 뒤에 가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령님은 이 소설을 자기 나름대로 재구성하면서 줄거리 쓰신 거야.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고 줄거리 쓰잖아요. 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12명이에요. 하나의 작품을 읽고 12명이 줄거리를 썼다. 12개가 나와요.
다 달라요 줄거리가. 근데 그 줄거리는 그 줄거리를 쓴 사람의 앞으로 소설 구성 방식이 나와요 그게. 그래서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거리 반드시 써보세요. 그리고 남이 써놓은 줄거리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라고 해서 뭐 또박또박 읽을 필요 없어요. 쭉 읽어보면 훑어보면 아 이 사람은 어떻게 구성했구나 이게 나와요. 그럼 결국 뭐냐면 이령님이 쓴 이웃의 것들의 줄거리는 이령님이 이웃의 것들이라는 작품을 읽고 새롭게 이웃의 것들을 쓰신 거야 소설을. 그런 걸 배우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늘 얘기하지만 오늘 받지 맡으신 한정민님도 잘했죠. 그 다음에 김상무님도 특색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줄거리 잘 쓰시는 분 서미숙님. 그 다음에 윤명우님도 그렇고 저 또 뭐 저 김현주님도 그렇고 줄거리를 읽어보면 진짜 참 아, 이렇게 소설을 구성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다음 주까지 하면 12편 줄거리 쓰잖아요. 그럼 소설 12편 미리 써놓은 거나 마찬가지야. 자기 나름대로 구성을 해서 새로 해서. 그 다음에 이령님이 이랬어요. 작품을 다 읽고 다시 제목을 확인했다. 이웃에 대한 글은 확실한데 이웃의 것은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지적이 돼. 몇 번씩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령님도 뭐라고 그랬어? 읽는 동안 사람 사는 냄새가 진했다. 사람 사는 냄새가 진했다. 결국 대신 드림빌이라고 하는 그 빌라에 사는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전해지는 거예요. 그걸로 좋게요. 거기에 무슨 커다란 갈등이 있어야 되고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바람이 있다면 저 개인적인 거예요. 저 바람이 있다면은 그냥 청소 용역 업체 바꾸는 얘기. 그 다음에 전에 반장이 어떤 그 부정을 저질렀는가. 뭐 부정이라기보다는 얼마나 제대로 일을 안 했는가. 그것을 성토하면서 또 뭐 새롭게 뭐 반장이 새로 뽑힌다거나 아니면 청소용역업체를 정하는 일을 그 403호가 맡아가지고 일을 진행하면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새로운 용역업체하고 전에 기존의 용역업체하고의 어떤 갈등 뭐 이런 거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딱 끝났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뒤에 보면 이제 서연 엄마 얘기가 나오는데 서연 엄마 얘기는 제 생각에는 통째로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서연 엄마 얘기는 그냥 내가 내다 놓은 저기 저 애들 읽는 동화책 있잖아요. 그거 서연 엄마가 서연이 주려고 가져간 거 그걸로 끝나면 돼요. 아니면 그것도 안 나와도 돼요. 내놓기 누가 가졌는지 그 들어가 보니까 없더라. 누가 가져간 모양이다. 이러면 돼요. 그래서 서연 엄마의 하고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좋게 읽었거든요. 왜 좋게 읽었느냐. 민재 엄마가 서연 엄마하고의 이상한 경쟁의식이 있어요. 너희들 아파트 어떻게 이상하려고 그래. 너희들 아파트면 안 돼. 라는 게 속에 깔려 있어요. 근데 막상 아파트로 이사한다 그러니까 남매 키우는 것도 부럽고 아파트로 이사가는 것도 부럽고 그거 당첨됐다 그러니까 또 부럽고 왜? 민재 엄마는 못하니까 못했으니까 언니 소리 들으면서 그런 어떤 그 묘한 갈등이 아니라 경쟁 심리 아시죠? 여자의 적은 여자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거 읽으면 딱 드러나요. 잘했어요. 읽으면서 걸리는 부분 남긴다. 저 이령님이 문장 지적하는 거 잘 보세요. 이인영님은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청소를 둘러싼 이웃 간의 갈등이 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사하고 집을 사는 등의 이야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다. 뭐 여럿이 살다 보면은 한 집 정도 뭐 이사 가고 또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새로 누가 이사 들어오고 그런 얘기도 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인영님은 왜 이렇게 느꼈냐면은 그냥 그 이 대신 빌라에 사는 대신 드림빌에 사는 요 사람들만 그냥 계속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길 아마 그렇게 상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화자를 포함해 모두 언젠가는 이사하고 떠나게 될 사람들이며 떠나게 될 사람들이니 갈등이며 다툼도 결국 지나가는 일, 즉 뒤에 남겨두게 될 일이란 뜻이었을까? 뭐가? 이웃의 것이란 말이. 뭐 억지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이해가 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대호님 뭐 5층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다. 이대호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웃의 것 처음에는 제목이 왜 이러지 하고 깜짝 놀랐다. 주민들과 싸우면서 이웃 주민들을 청하는 줄 알고 웬 욕을 할까 생각했다. 하지만 이웃의 것들은 사물들이었다. 어떤 사물들? 안 잡혀요. 202호, 402호라는 호칭과 서연 엄마라는 호칭들, 안경집 아저씨 무슨 뭐 겹치면서 등장인물들의 개성이 혼란스러워졌다. 나만 그렇게 생각했는가? 하지만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스토리가 이어졌다. 예, 나만 그렇게 생각했는가? 아 이대호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202호, 402호, 403호 이러면 되지. 그건 뭐 다 이름 떠고 해가지고 아니 차라리 이름만 쭉 해든가. 근데 이게 공간이랑 아까 배경 얘기했잖아요. 이 배경이 빌라기 때문에 이름을 교도소에 보면 번호 부르잖아요. 죄수 번호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서술자가 그냥 메토 아줌마, 메토 여자, 메토 남자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거를 굳이 뭐 서연 엄마라든가 뭐 안경집 아저씨라든가 뭐 이런 명칭을 쓰다 보니까 호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누구야? 얘가 메토에 살지? 이 사람은 메토들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 한정민님은 그 적어놓고 노트에다가 옆에다가 종이에다 적어놓고 읽었다 그러잖아요. 그 아까 토스토옙스키 얘기했는데 그 토스토옙스키 소설 읽어보면은 사람 이름들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동글방에 치고 막 표시해놓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 한국어로 쓴 소설을 한국어인이 읽으면서 이름이 이게 누군가가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 대하 소설을 읽을 경우에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워낙 등장인물이 많다 보니까 인물들 간의 관계, 혹이 가족 관계냐 상하 관계냐 어떤 조직 내의 동료냐 그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적어가면서 읽는 경우는 있어요. 대하 소설의 경우에. 그런데 단편 소설 읽으면서도 한정민 씨처럼 이렇게 적어가면서 읽었다. 그러면 호칭을 잘못했다는 거죠. 자,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 이웃의 것들이라는 작품은 두 가지 평이 나왔는데 하나는 재미없다는 거고, 그죠? 이게 소설이냐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그냥 잔잔하다, 잘 쓴 글이다 이런 평인데 이 잘 쓴 글이라는 평에다가 전 점수를 주고 싶어요. 다만 이렇게 재미없다 그러고 줄거리 쓰기도 힘들다고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이거를 이 글을 쓰신 분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점수를 더 주고 싶은 거는 이 글을 쓰신 분의 문장력이에요. 문장이 참 좋아요. 물론 오자 탈자는 뭐 조금씩 있는 거니까 그거 빼고 대신 오자 탈자는 저 서미숙님, 이령님이 지적한 것도 보고 수정을 하도록 하세요. 어쨌거나 이 작품 쓰신 분은 문장 수련이 되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분이라면은 제 생각엔 읽으셨을 것 같아. 원미동 사람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그리고 갈등 구조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느 부분을 더 보태야 되고 어느 부분을 빼야 되겠는가 이런 걸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세요.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분으로 생각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록 제가 한 편밖에 안 읽었지만 이 작품을 쓰신 분, 이분의 작품을 이거 하나밖에 읽은 적이 없지만 한 편을 읽고도 충분히 그 역량이 검증이 돼요. 아, 이 정도면은 충분히 쓰실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 수정작이 참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깔끔하게 많은 수강생들이 지적한 것을 반영해 가지고 아주 깔끔한 소설로 만들어낼까. 저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웃의 것들 쓰신 분 아셨죠? 네, 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10일 수정작 6편 6번째까지 제출합니다. 혹시 7번째 8번째인데 미리 다 썼다, 수정을 다 했다, 그냥 보내세요. 그 저기 카페에 보면은 거기 주소가 있습니다. 제 이메일로 꼭 정확하게 이메일 쓰셔가지고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저 수강 신청을 할 적에는 도서관에다 내서 제가 그걸 통째로 한꺼번에 받아서 제가 넘겨받아서 읽었기 때문에 누구 건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저거는 알잖아요. 이게 무엇을 수정한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낸 사람 보면 이제 작자가 드러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작품이 어떤 걸 수정한 거라는 걸 딱 밝혀서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나는 도저히 수정을 못하겠다. 차라리 새로 쓰는 게 낫겠다. 괜찮습니다. 새로 쓴 거 보내세요. 대신 그 사람도 다음번에 새로운 작품 보내세요 할 때 또 보내야 됩니다. 그걸 각오를 하시고 아셨죠? 그래서 10일까지 수정작 6편 꼭 제출해 주십사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주 예고를 할까요? 다음 주에는 재활용 인생. 네. 뭘 재활용한다는 건지. 서미숙님이 발제네요. 서미숙님 지금까지 감상문 쓰신 거 보면 발제도 아주 멋들어지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감상문 쓰시다가 혹은 발제문 올리다가 오늘 이 한정민처럼 질문할 거 질문하세요. 질문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따로 제가 오늘은 첫 번째 영상에서 강의를 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이야기 많이 한 게 제가 준비도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감상문을 읽고 또 정리해가지고 그걸로 또 거기서 내가 꼭 얘기해야 될 거 보태야 될 거 그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딱 만들어서 사실은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이진 않지만 여기 다 써놨어요. 무슨 얘기 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저도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도저히 못 고치겠다. 그냥 새 작품 내도 됩니다. 그리고 12명 다 내야 됩니다. 이거 나는 안 낼래. 그거 안 된다. 안 내면 제가 쫓아갈 겁니다. 아셨죠? 다음 주 누구라고 그랬지? 서미숙님. 재활용 인생 서미숙님 발제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해요. 코로나 태풍은 이제 지나가고 또 하나 온다고 그러죠? 태풍 조심하시고 지금도 아직 바람은 있네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이 코로나 빨리 물러나고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봤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